마음속에 억압된 부정적 경험들 때문인지 인간관계가 원활치가 않아서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낀다. 음. 인간관계가 원하지 않을 때 좀 불편감이 많이 느껴지죠. 불편감 느껴질 때 인간관계를 되게 인제 줄이든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또 인제 생활이 축소가 돼서 불편해지고 근데 나한테는 또 오지랖의 또 성향도 있어 가지고 또 인간관계를 또 여기저기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코너에 몰려서 이용당하는 상황이 너무 싫은데 오지랖이 넓다는 건 사람들한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좋은 인상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향도 이제 같이 묻어 있는데 그럴 때 또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죠.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람 좋음을 위해서 이제 나를 좀 활용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관계가 깨질까 봐 직언을 못 하고 그럴 때 내 마음만 힘들어집니다. 오지랖이 넓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잘 표현 못하고 내가 필요한 어떤 감정이나 내 속 감정을 당당히 표현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여기저기 그냥 외롭지 않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주로 인제 상대방의 거를 이렇게 들어주는 차원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이렇게 들어줘서 관계가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차원으로 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이 적어지고 그냥 이용당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내 안에 그래도 과거에 어떤 좋은 자원, 내적 자원이 많으면 그걸 그냥 그럭저럭 그냥 베풀고 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버틸 수도 있는데 왠지 나는 에너지를 계속 받고 싶은데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도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퍼주는 것 같고 인간관계 안 할 수도 없고 불편하다. 그렇게 들리네요. 자 이럴 때는 진짜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까? 일단 오지랖이 넓다는 말이 이제 사람을 그래도 좋아한다. 그거는 되게 장점이에요. 그 자체는 긍정적인 에너지 그 표현이고. 그리고 누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이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그냥 들어주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서 내가 얻는 게 적은 것 같은 좀 피해감도 든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게 좀 중요한 거예요. 좋은 관계. 이제 정신 분석에서 좋은 관계는 부부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좋음을 이렇게 주는 거하고 뭔가 좋음이 느껴지는 상대방한테서 그 좋음을 나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 관계. 이게 서로에게 좋음을 이렇게 균형 있게 주고받는 관계. 이게 좋은 관계예요. 그 균형이 깨지면은 부부 관계도 결코 좋게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고받는 게 균형이 맞는 게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주는 게 더 많고 받는 게 별로 없다. 그랬을 때 불편한 것을 표현하면 관계가 깨질까 봐 또 표현도 못 한다. 그럼 그 관계 자체가 인제 좋은 관계가 아닌 쪽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왠지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계속 반복만 한다. 그러면 그거 '왜 그런 관계가 반복이 될까?' 그 반복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주로 내가 기억하기 힘든 시절 정신 분석을 하니까 어떤 게 너무 확실하게 보여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억도 나지 않은 시절에 경험한 것에 너무 많이 갇히게 된 그거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인생에서 민감했던 그 시절 체험의 흔적이 그 이후 삶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인간관계가 나이 30, 40, 50, 60 이렇게 됐는데도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린 시절에 나한테 꼭 필요한 어떤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한테서 뭔가 많은 걸 받고 싶었는데 그 대상은 뭔가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나한테 에너지를 주기보다 내가 그분을 오히려 에너지를 주고 비율을 맞춰 줘야 그분이 온기가 돌아서 나한테 좀 잘해 줄 것 같아서
내가 그분한테 이상하게 봉사하는 관계가 되더라. 엄마의 비호를 맞추는 아이가 있거나 아버지의 이쁨을 받으려고 그냥 부지런히 노력하는 그런 딸이 있거나 근데 그 관계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한번 쓱 보세요. 내가 불편한 그런 관계가 과거에 내가 경험한 뭐 형제 관계라든가 부모 관계라든가 이런 거하고 어떤 유사성이 있지 않나? 내가 지금 그 불편해하는 저 대상, 이 내가 과거에 중요했던 대상이 어떤 부분하고 쪼끔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어 내가 사실은 현실에서는 되게 당당한 요소도 많은데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그냥 어떤 내 요인 때문에 그렇게 가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한번 이렇게 한번 쓱 차근하게, 차근하게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걸 반복한다고 해서 전혀 뭐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이 정신분석 상담을 하다가 아는 건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분들도 그 분야에만 발달한 것이지 다른 분야에 다 발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심리 영역의 발달하고 달라요, 외부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심지어 심리 상담사 분들도. 보통 사람보다 상처도 많고 그래서 자기 치유 차원에서 상담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의 어떤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 이거는 유년기의 어떤 관계를 내가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만성적 스트레스 요인이 내 안에 있는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요 정도로만 다른 요인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냥 심리 상담을 하다가 정신분석으로 넘어간 지 4달 정도 되었습니다. 여태껏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요즘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와 분노라는 감정이 되게 밀접하게 연관된 것 같아요. 이게 정신분석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또한 어머니와 관련된 걸 하니까 저녁에 먹는 게 증가했어요. 식욕하고도 연관이 있나 봐요. 이곳에는 이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상담 받는 분들도 있고 예술가 분도 있고 직장인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25년 전에 정신분석 클래스 처음 대전 클래스 할 때 그때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그 당시 정말 초창기였었는데 와서 10년, 20년 만에 연락 오는 사람도 있어요. 수업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 상담을 받다 이제 정신분석으로 넘어갔다. 이거는 심리 상담은 무의식을 이렇게 다루지 않죠. 자아의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이렇게 그 자극을 줘서 정신을 이렇게 튼실하게 만들어서 현실을 이렇게 헤쳐나가게 만들어 주는 그런 쪽으로 주로 상담을 해요, 심리 상담은. 근데 정신분석은 속에 있는 그 무의식까지 이렇게 접촉을 이렇게 해 가지고 만성적 불편감을 일으키는 고거를 소화하는 쪽으로 인제 가죠. 뭔가 이제 깊은 상담을 인제 시작했다라고 인제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까지 인제 아버지와 관련된 표현을 주로 했는데 자 아버지와 관련된 표현을 주로 하셨다. 뭐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내 내면에서 먼저 그걸 먼저 다루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면 오케이. 뭔가 인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게 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인제 하고 있다.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노란 감정이 안에서 계속 올라오게 되더라. 이게 정신분석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이것을 알고 싶으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프로이드 정신분석 교육원의 현대 정신분석 과목을 들으세요. 그러면 현대 정신분석 과목은 태어나서 첫 3년 어머니와 아기 또는 유아가 관계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결핍이 있거나 어떠어떠한 감정적인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장해서 사춘기 이후부터 어떠어떠한 불편감에 시달리게 되는가. 이것을 주로 다룬 현대 정신분석학의 안내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 어머니와 관계된 거는 태어나서 첫 6개월, 첫 3년 그 기간 동안에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인 동시에 사실은 그때 태어나서 한 3살, 6개월, 1살, 1년, 3살 그 감정의 흔적들이 그때 경험한 여러 가지 자극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정신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몸에도 박혀 있어요, 몸에도. 어떤 사람은 피부 접촉하는 걸 아주 그냥 극도로 기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가 한 번도 제대로 따스한 걸 해 주지 못해 가지고 피부 접촉이 너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 시절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가 인제 되게 중요한 건데 분노가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아까 그 어머니 관련해서 뭔가 표현할 때 자꾸 이렇게 접속이 될 때마다 그 뭔가 이렇게 먹는 게 증가한다 이거는 이게 식욕을 이제 구강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강 욕구가 인제 입을 통해서 뭔가 양분을 섭취하던 그 시기. 예, 그게 최초 시기가 엄마 젖가슴 체험이거든요. 젖 먹던 시기는 입으로 인생의 자원과 쾌락을 주로 음미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 시기에 뭔가 이제 결핍이 좀 있는 거죠. 이 결핍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인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결핍이 없는 분은 없어요. 그 유명한 프로이드 선생도 엄마 젖가슴 체험에 대해서 9개월, 10개월 동안은 너무 잘했는데 밑에 동생이 빨리 임신이 돼 가지고 연년생 젖을 일찍 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경험을 하다가 너무 젖을 일찍 떼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결핍감이 심해 가지고 입에. 평생 동안 입에다가 그냥 담배를 물고 있던가 뭘 집어넣어야지 하는 그 정신분석의 대가도 그 구강 결핍이 그렇게 심했었어요. 하여튼 엄마 젖가슴 체험과 연관됐을 수도 있고 엄마하고 연관된 그 관계 속에서 어떠어떠한 좌절된 감정이라든가 그 관계의 양태는 되게 다양한데 지금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뭐 센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았네. 그래서 센 단어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분노라는 감정이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부드러운 표현을 하셨어요. 제 안에서 갑자기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경로, 파괴 욕구가 통제할 수 없게 그냥 계속 밀려 나오는데 일상이 하나도 그냥 너무 힘들어 갖고 일상을 다 포기하게 되고 하던 일도 멈추게 되고 분노를 주체 못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를 상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참 부드럽게 표현하신 거 보니까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좌절이 있는 그런 정도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 분석 과정에서 분노가 솟을 때 그럴 때 그 감정을 분석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표현하세요. 분석가 눈치 보지 말고. 분노가 솟을 때 분석가가 그걸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으면 막 큰 소리로 막 얘기해도 돼요. 분석가에 대한 분노로 전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정신분석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내 안에서 있는 거를 꾸미지도 말고 은폐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 그 표현한 이유는 내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다음에 있는 게 또 올라오고 그래야지 그다음에 것도 올라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바닥에 있는 게 계속 올라오게 해서 삶의 불평감의 뿌리를 접속하게 하는 음 그게 정신분석의 비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속 표현하세요. 어. 그 정신분석 받는 거는 참 인생에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참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 보세요. 뭔가 좋은 귀한 뭔가가 체험이 될 거예요.